박근영은 박정희의 차녀이자 박근혜의 여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1964년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죠.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너무 넓어서 여기가 방인 줄 알고 열면 현관문이 나오곤 했죠. 그리고 박근영은 어렸을 때 언니 박근혜하고 피아노를 배웠고 영화 주제곡을 치는 것을 좋아하던 음악을 좋아하는 소녀였죠. 부모님과 함께 지방을 다닐 때는 송창식, 윤영주의 노래를 들으며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추풍령을 지날 때면 아버지 박정희는 음악을 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최대의 난공사 지역이었다. 많은 인부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순국했으니 묵념을 해라. 이처럼 아버지 박정희는 고속도로에 애착이 많았는데 고속도로를 다닐 때마다 아까 지나친 터널 이름이 뭔지 맞춰봐라. 방금 지나간 다리 이름이 뭔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곤 했죠. 덕분에 박근영은 다리 이름과 터널 이름을 줄줄이 외우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그녀는 경기여중과 경기여고를 거쳐 서울대 작곡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항상 경호원들과 함께 다니는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불만이 많았었죠. 그분들 힘든 건 생각하지 못하고 갑자기 없어지고 사라지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미안하지요. 결국에는 경호원들이 자동차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대학 시절 한 번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측근들의 과잉 충성으로 인해 그 남자는 군대로 가며 이별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녀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날 동생과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탕 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청와대에 오셨다고 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의 눈이 많이 충혈된 채 저희를 끌어안으시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이후 언니 박근혜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박근영은 꿈꾸었던 유학을 포기하고 언니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퍼스트 레이디를 수행하느라 힘든 언니를 보며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녀의 개인 비서를 자청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11.6이라는 비극을 또다시 맞게 되는데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청와대는 공적인 곳이니까 되도록 빨리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는 것과 아버지 유품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 이름이 나쁜 탓에 돌아가셨다라는 소문이 돌자 역학자를 찾아갑니다. 당시 그녀는 서영이란 이름으로 개명한 것을 추천받아 이름을 개명했고 이후에도 자신이 기대한 만큼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자 또다시 근영이란 이름으로 2번의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6 사건 후인 1982년 풍산군 속의 장남 류천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당시 시아버지였던 류찬우 사장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대통령 살아계실 때는 사돈 맺기 원하던 사람이 줄을 서더니 타계 이후에는 외면하는 인심이 보기 좋지 않다. 내가 앞으로 친아버지처럼 널 아껴주겠다. 그러나 남편이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박근영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둘은 6개월 만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1986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지냈는데 당시 생활비는 언니 박근혜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3남매는 이후 끊임없이 갈등과 화해를 되풀이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1969년 유경수 여사는 어린이 복지 사업을 위해 유경재단을 세웠습니다. 유경재단은 아기공룡 둘리와 달려라 하니 등을 연재한 보물섬의 발행사로 한때 한국 만화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1982년에는 박근혜가 유경재단 이사장에 올랐고 실질적인 운영권을 최태민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3남매 간 불화의 시작은 유경재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최 씨 일가가 유경재단 이권 사업에 관여하여 전횡을 일삼는다며 최태민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죠. 1990년에는 박지만과 박근영은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누나를 최태민에게서 구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해 11월 박근혜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박근영이 이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박근영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사업을 구상 중이었어요. 그러다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유경재단 문제가
이미 골마 있었던 것입니다. 채태민 고문을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제게 유경재단 문제를 풀 사람은 너밖에 없다며 저를 앞장세운 거죠. 그러나 박근혜가 떠난 이후에도 유경재단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경재단의 관리기관인 성동교육청은 부실 경영과 감사 거부 등의 이유로 박근영에 대한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후 박근영은 다시 이사장직을 복귀하는 등 유경재단은 조용한 날이 없었었죠. 그러던 2006년 그동안 힘을 합쳐왔던 박근영과 박지만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박근영의 남편인 신동욱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박근영은 14살 연하인 신동욱과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동욱은 부산 경상전문대를 졸업하고 호서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인물로 이후 한나라당 전국위원이 되면서 정계에 진출합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건 신동욱의 칼럼을 눈여겨보던 박근영이 14살 연하인 신동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신동욱이 유경재단 관련 활동을 하면서 둘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신동욱은 그녀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공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동네 일반 누님 같기도 하고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박근영은 신동욱에게 사람이 무섭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신동욱은 이렇게 말했었죠. 공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신동욱이 공주님께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와 박지만은 이 결혼을 반대했고 결혼하면 인연을 끊겠다는 말도 오갔습니다. 박지만은 둘째 누나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며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박근영은 사랑을 택했습니다. 박근영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 교수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었죠. 유경재단 문제를 상의하면서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 교수가 가진 단점을 다 끌어안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 지만이에게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매형을 갖게 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이렇게 박근영이 약혼하자 박지만과 박근영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둘은 유경재단의 운영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을 벌였었죠. 양측이 서로 제기한 소송만 20건에 달했으며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통장 가압류 등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결국에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고 이후 박지만 측이 유경재단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며 박근영과 신동욱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 대부분이 쫓겨나게 되었었죠. 이후 신동욱은 박근혜와 박지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미니홈 피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지만이 박근혜의 묵인 아래 박근영으로부터 유경재단을 강제로 빼앗고 매형인 신동욱을 중국에서 없애려고 했다. 이에 박근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글을 올린 이가 신동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신동욱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박근영 남매의 오촌 조카 박영철 씨가 신동욱에게 박근혜 경선 캠프에 심부름을 간다며 중국으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신동욱은 박영철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는데 이곳에서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중국에서 구사일생으로 귀국한 신동욱은 2년 반이 지난 2010년 박근혜 홈페이지에 앞서 말한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신동욱이 주장한 내용은 일부 인정되었지만 박지만과의 연관성은 부정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주도한 박영철이 이 사건과 박지만은 무관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박영철은 갑자기 유경재단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만이 나에게 신동욱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육성 녹음이 있고 통장으로 돈을 붙여준 증빙이 있다. 이처럼 박영철이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반전되는가 싶었지만 법정 증언 20일을 앞두고 박영철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반영되기도 했죠. 이처럼 어린이 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유경수 여사가 세운 유경재단이 3남매의 다툼장으로 전락하면서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단이 안팎으로 시끄러지면서 수익사업도 제대로 안 돼 적자를 보고 있다. 어린이회관 강학관에는 한창 구식인 286 컴퓨터를 전시해놓고 있을 정도이다. 하루빨리 재단 운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그리고 박근영은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생활비가 없어 신용대출을 받으며 생활했는데 대출이자가 몇 달씩 연체될 정도로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3남매 사이를 다시 좁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박지만 회장은 구속을 앞둔 박근혜의 자택을 찾으면서 이제 누나는 내가 모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영 또한 언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곤 했죠. 우리 형님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나의 멘토이다.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박근영은 언니가 구속된 이후 남편 신동국과 함께 각종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탄핵과 구속의 부당성을 외쳤습니다. 한편 신동국은 TV에 출연하여 처남인 박지만 회장에게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날 MC가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박지만 회장에게 사과하시라는 부추김에 사과합니다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영은 3남매의 갈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가족이든 그 정도 불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운 감정은 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